역사 지식과 역사 의식을 함께 알아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순국 선열의 날이 뭐예요?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 친구들 이분 들어보셨나요? 이상설 선생.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럼 제가 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대한민국 현대사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대한민국의 시작은 언제인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 정정화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선택 잘했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력 한번 볼까요? 11월 17일, 바로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순국선열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친구들? 어떤 날일까요? 순국선열의 날이. 순국선열의 날. 왠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어떻게 기리는 날이긴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요, 이렇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해간 그 전후로부터 광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 법정 기념일이 언제 정해졌냐면요. 바로 임시정부에서 정해졌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고 친구들이 순국선열에 대해서 요 한자를 알면 조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순자가 무슨 순자일까요? 바로 목숨 바칠 순자예요. 순국. 그 다음에 나라국. 이거 뭘까요? 이건 알 텐데 먼저 선. 그 다음에 여기가 세찰 열자예요. 그래서 한대 풀이해보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을 전체를 함께 부를 때 순국선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계시는 이분들이 전부 순국선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숨을 바쳐서 총이나 칼, 폭탄 등 무력을 이용해서 그 적을 처단한 독립운동가 뒤에는 의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맨몸으로 우리 적과 싸운 독립운동가들은 열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자결하신 분도 열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이나 혹은 사회운동이나 이런 걸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전부 지사를 붙여요. 그래서 지사가 가장 큰 의미로 쓰이는, 두루두루 쓰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 순국선열의 날이 몇 월 며칠이었죠? 네, 11월 17일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순국선열의 날을 11월 17일로 정했을까요? 자, 왜 순국선열의 날이 11월 17일이라면요. 바로 을사늑약이 일어난 날이 이 날이었어요. 혹시 을사늑약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 을사늑약. 들어는 봤나요? 을사년에 강제로 맺은 조약이란 뜻인데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 나가서 우리나라 정체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외교권을 빼앗아가 버린 날이 이 날이고요.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아간 날은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혹시 제국주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친구들? 제국주의. 그래서 제국주의가 뭐냐면요. 바로 힘이 센 나라가, 그러니까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이 먼저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물건을 마구마구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만들어낸 많은 물건들을 팔 시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값싼 원재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런 시장이 필요했는데 바로 유럽은 아프리카 꿀꺽, 그리고 남아메리카 꿀꺽,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꿀꺽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이렇게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를 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꿀꺽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준말이에요. 이제 일제가 뭔지 아시겠죠, 친구들? 우리가 일제에 항거하다, 일제에 맞서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일제가 무슨 뜻인지 이제 요걸 보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일제강점기 역사를 선생님이 연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나라를 야금야금 조금씩 빼앗기게 됐냐면은 좀 전에 배 보셨죠? 배, 이 배. 이 배가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끌고 온 운요호라는 배예요. 이 배를 끌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 문을 열게 만든 거죠.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우리나라에 일본이 첫 발을 디딘 그게 바로 이 조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일 전쟁에서도 또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게 1905년 11월 17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905년 11월 17일 얼사늑약이 일어난 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1910년에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네,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날 1910년 8월 29일 이 해가 경술년이었어요. 경술년의 나라의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날,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서 반식민지 상태로 만든 날은 1905년 을사늑약,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 상태로 만든 국권을 빼앗아 간 날은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가 되고요. 그리고 1945년에 8월 15일 광복을 맞았고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연표는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면은 우리가 근대사, 현대사를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사건들이니까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났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비폭력, 비무장 이렇게 투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독립운동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지휘해줄 어떤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냐면 바로 을사늑약이 맺어졌던 그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덕수궁 안에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덕수궁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을사늑약이 그 체결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분 누굴까요? 고종황제일까요? 고종황제일까요? 여기 이분이 바로 을사늑약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아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분은 바로 일본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동양평화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토, 네, 이토 히로부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이완용, 그리고 여기 박재순 이렇게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와 일부 대신들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런 친일 세력에 의해서 맺은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이제 반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런 강제로 고종 황제가 승인하지도 않은 조약을 강제로 체결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울분에 못 이겨서 자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문에다 사설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아, 원통하고 분하다. 우리 2천만 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기 아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말았구나. 원통하다 동포여 이렇게 애끓는 마음을 이렇게 사설로 발표한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을사의병도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을사조약을 파기하라는 상소도 빗발쳤고요.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걸로 저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종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바로 1907년에 이 을사늑약은 무효다 하고 세계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어요. 그 헤이그에 바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볼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안중근은 바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처단하기도 했죠. 그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이때 처단당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을사보호조약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 네, 이건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이게 늑자가 무슨 늑자냐면요. 바로 강제로 맺다, 억지로 하다 할 때 그 늑자예요.
그래서 을사늑약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을사조약도 틀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